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찍을 건데, 제가 7번 정도 이제 그 시험 범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진짜 이제 이게 어떻게 듣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내용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 제가 그 전공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7번 정도 듣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요즘에는 다 PPT가 있고 PPT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시지, 굳이 전공 서적까지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각 교수님들께서 이제 그날 수업에 해당하는 할당량만 가지고 오셔서 수업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공 서적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전공 서적의 내용이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모르겠고, 그리고 어떠한 학문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수님이 대부분의 이제 수업에 나오는 부분이 전공 책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공 서적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공 서적이 있으시면 좋은데, 전공 서적을 다 사기에는 가격 부담이 너무 크죠. 1학년 때부터 이미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책을 일일이 다 사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배한테 책을 받거나 아니면은 동기들이랑 모아서 책 한 권을 사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재본을 해서 들고 다녔는데, 정말 너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서 그럴 경우가 아니라면은 굳이 책을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전공 서적을 많이 샀지만 진짜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후배들에게 나눠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공 서적은 정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데, 굳이 돈을 주고는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7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제가 처음 3번 공부할 때는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흐름에 따라서 들으면서 이제 필기도 하고, 그리고 모르는 거나 아니면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키워드나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핵심 키워드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의 같은 거는 전공 서적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구글링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알게 돼도 좋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더 학문적인 분야에서의 의미는 그 전공 서적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아마 찾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 처음 3번 공부를 할 때는 이제 교수님의 말과 강의를 따라 들으면서 자신만의 필기를 가지고 이제 채워 나가세요. 그럼 이제 PPT에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채워 나가는 부분들이 아마 다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때 바로 교수님께 찾아가서 아마 바로 물어보시면서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면,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다 알려주시려고 하시니까 아마 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링도 좋고 네이버를 이용해서 찾는 것도 되게 좋긴 한데, 그래도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 직접 물어보시고 이제 해 나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원하는 답이 이건데, 물론 그 인터넷상에 떠도는 답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수님께서 원하는 답을 맞추는 게 성적을 잘 받는데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르는 걸 채워 나가세요. 그럼 이제 3번은 공부를 했고, 이제 4번째부터는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때부터는 굳이 안 들으셔도 돼요.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들었던 거와 필기한 거를 가지고 암기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강의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쌓이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진짜 제가 추천해드릴 만한 게, 저는 위에 있는 동기나 후배들에게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나름의 제 논리대로 이제 이해한 거를 설명하는 듯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가에게 어떤 지식을 알릴 때 그 지식에 대해서 모른다면은, 진짜 완벽하게 모르면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빈틈이 있거든요. 그 빈틈은 가르치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그러한 가르치는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의 빈틈이 무엇인지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주변에 같이 공부할 친구가 없거나 아니면은 대상이 없으면 그냥 벽에 대고 스스로 그냥 중얼중얼거리면서 이러한 것은 이렇게, 어떠한 지식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스스로 말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그것은 자기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이론을 설명할 수 있어야 그 공부가 정말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걸 통해서 더 공부를 하게 되고,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부족한 거를 채워나갔던 것 같아요. 매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남들에게 가르치는 정도의 지식을 쌓을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물론 모든 걸 가르친다기보단 그 교수님이 수업하셨던 거를 약간이나마 흉내 내면서 비슷하게나마 가르치셔도 돼요. 그 4번 정도 더 공부를 할 때 정말로 남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을 쌓을 정도로 공부를 해라. 그게 제 4번째 팁이고요. 암기하는 방법은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게 좋다고 저는 장담을 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우선 쓰면서 공부를 했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연습장에다가 그 개념에 대해서 적고 스스로 적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애매한 거는 다시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채워나갔던 것 같은데, 강의하듯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공부를 할 때 빈틈이나 아니면 부족한 것들이 더 많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전 추천해드려요. 이렇게 총 4번을 다 채우면 7번을 보는 거죠. 그 7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정말 이거는 공부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 공부할 때는 전체 내용 중에서 일부분만 조금 기억이 남아요. 2번째는 그 일부분에다가 조금 더, 3번째는 또 다른 일부분, 그렇게 이렇게 약간 머릿속에 이게 있다면은 어떠한 지식이 이 부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제 기억에 남게 되겠죠. 그러면 한 7번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연결을 통해서 이게 이 말이구나 라고 딱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시험을 잘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선 공부는 약간 일정 부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있어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학생활에 정말 할 게 많고 정말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 24시간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아마 많은 대학생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이 공감을 하겠지만, 그 부족한 시간을 쪼개서 이제 학점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시간을 아껴서 이제 좀 짬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예전부터 그렇게 했던 건데, 저는 아침형 인간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침 시간을 확보하려고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침 시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침에는 진짜 그 어떤 방해도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보통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 동안 제가 해야 된 것에 대해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공부를 했던 강의를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필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활동으로는 운동을 한다거나, 그 남들에게 있어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 확보하면은 그 시간 동안은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거나 무언가 하기 위한 지금 정말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도록 하세요. 그 시간이 굳이 아침이 아니어도 돼요. 밤 10시에서 12시, 아니면 12시부터 2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밤에 그걸 잡게 되면은 아마 학교 다니시면서 힘들 수 있는 게 밤 약속이 되게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학교를 통학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정말 일찍 일어나셔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늦게 자면 당연히 늦게 일어나게 되고 더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라는 주의라서 전 아침 시간을 좀 그렇게 많이 약간 할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제 시간을 나누는 패턴도 다르고 시간의 중요성도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는 거는 제가 정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 중에서 학과 공부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매일매일 확보해 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정말 크게 되는 원리가, 어차피 매주 수업이 있고, 그리고 수업이 보통 일주일에 3시간이라 치면은 그 3시간이 한 7주짜리가 쌓여서 이제 중간고사가 되고, 또 7주가 쌓여서 기말고사가 되긴 하는데, 물론 그 시간 동안 한 번에 다 공부를 하면 좋긴 한데, 조금씩 쌓아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좋거든요. 벼락치기는 당시에 외워질지 몰라도 시험 쳐서 맞으면 좋겠지만, 벼락치기를 잘못하게 되면 정말 낭패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벼락치기는 안 하고 그냥 평소에 조금씩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번째 팁이 매일 조금의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자입니다. 근데 그러한 생활 습관이 단순히 이제 전공 과목이나 어떤 시험을 대비한다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그렇게 약간의 시간을 가지면은 좀 자기 나름대로 발전을 했는데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5번째까지 이제 제 팁을 알려드렸는데, 그 다음 팁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총 8가지를 준비했는데 남은 3개도 있으니까 꼭 보시고 나름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